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스페셜 MC를 맡게 된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도박의 훈수. 오늘은 조금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개코 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7개월째 쉬고는 있는데 그래도 채널 운영한 지는 한 4년째 되는 개털TV의 개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코르쇼의 코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새해에는 재발하지 않기로 해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선 회복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재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재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대로 못 끊으면은 계속 이제 재발인 상태인 거죠. 도박을 멈춘다는 거는 그냥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끊지 못하면 계속 재발인 건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재발을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은 뭐 5년, 10년 끊다가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재발이라는 거는 거의 핵폭탄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피해도 더 커지고 엄청나게 심각한 뭐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데미지도 크기 때문에 재발은 핵폭탄처럼 무서운 거다. 네, 그렇게. 핵폭탄까지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혹시 개털님은 재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다시 도박을 하면 재발이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다짐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안 해야지 하다가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본인의 모습 봐도 왜 재발이라고 좀 단순하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발을 하신 분들은 내가 재발은 아니다. 좀 단순한 실수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수와 재발, 요거는 차이가 좀 어떻게 될지 두 분 생각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수는 진짜 한 번 했어. 재발을 했어. 그리고 다시 단도를 1일차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유지를 하면. 근데 한 번 또 했어. 재발을. 모르겠다. 역시 나는 그렇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똑같이 예전 모습대로 돌아간다. 그럼 그건 또 재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살짜리가 5살짜리가 오줌을 싸면 실수인데 제가 지금 오줌을 싸면 실수가 아닌 것처럼 예, 이 도박도 분명히 하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액도 크고 또 나름대로 이제 끊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사실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냥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저는 재발이라는 게 뭐 1,000원 로또를 사도 저는 재발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실수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또 다시 끝까지 망가질 때까지 이거는 못 멈추기 때문에 아예 안 해야지 실수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한 번만 해도 이거는 재발이다, 실수란 없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단도박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이제 재발을 한두 번쯤은 두 분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뭐 재발 횟수라던가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박을 오래 했던 그 기간만큼 항상 이럴 때마다 그만해야지 했거든요. 근데 10몇 년 동안 제가 했으니까 계속 재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도박을 하고 이제 울면서 이제 진짜 이제 안 해야겠다 하면 죽어야겠다 요 마음 먹기 전까지는 계속 재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발이랄 것도 없이 그냥 돈 없어서 못한 것뿐이고 뭐 그날 못 빌려서 못한 거일 뿐이지 뭐 한 번도 뭐 제대로 도박을 어떻게 보면 끊었다고 할 수가 없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지, 그죠? 그게 내가 못하는 완전히 거지. 해야겠다 막 이런 의지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혹시 개털님은 어떠신가요? 단도박이라는 단어를 듣고 진짜 해야지라고 했던 건 제대로 해야지라고 했던 건 이번 한 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은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3일 동안 안 하다가 하고 이틀 동안 안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재발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뿐이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년 전 이렇게 유튜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짜 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가 아마 지금까지 제 처음이자 마지막 단도박을 해야지 했던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다시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미리 좀 방지하려고 최대한 제 삶을 금전적으로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방송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해봤던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전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단도박을 해야지는. 그 전까지는 재발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수백 번, 수천 번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한 거. 어떻게 재발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연히, 뭐 어쩌다가 이런 답변들을 저희가 가장 많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발이 두 분이 보시기에는 보통 어떤 상황 혹은 언제 재발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은 그걸 거예요. 아, 제가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아, 모자르다. 그래서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아니면 메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이제 흔히 말하는 쪼들림 때문에 하신다는 분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이 재발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정말 본인의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만 있다고 하면 힘들 때도 재발 생각이 나지만 이건 마음이 편안할 때도 그 생각이 난다는 게 이게 참 그거예요. 일단 자기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참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냥 바로 이제 도화선처럼 불이 붙는 거죠. 그냥.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돈이 있어도 구실거리가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머릿속에서 이 도박이란 거를 지우지 못하면은 언제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단도를 내가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해야지 하는데 그냥 술 먹고 술김에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할 수 있는 변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걸 내가 못 만들었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중독이랑 재발 이렇게 무서운데 저희가 또 재발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쨌든 단도박 이제 시도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되면은 약간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의지나 동기마저 좀 상실할 것 같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심리적인 데미지도 그 기간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도박을 하다가 단도해야지 하고 한다면 뭐 한 2달 만에 재발했어. 큰 데미지는 없어요 사실. 아 그래 뭐 할 놈이 했으니까. 근데 방송을 하시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치료센터를 가시면 그 날짜 카운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100일 차입니다. 뭐 6개월 차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그 기간에 비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1년 했어. 막 2년, 3년을 했어. 그러면은 머릿속에 야, 나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가 한 번 딱 재발하면은 무너지는 그 데미지도 엄청 크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겠지만 카운팅 하지 말라고 그래요. 괜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단도를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본인이 오늘 하루 24시간 버틴다는 마음으로 버텼어? 그럼 24시간 지났어. 그럼 내일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카운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그 기간도 진짜 무시 못 하더라고요. 물론 그 금액도 그거에 비례하긴 해요. 길수록 재발을 하면은 한번 사고를 치면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참았던 그 보상이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이건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연연할 필요까지는 없는 좋겠다. 것도 사실. 호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잃을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발을 오랫동안 더 참은 상태에서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긴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너무 자괴감이 크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제가 기분이냐면은 그 막 PTSD라고 하잖아요. 외상 후 뭐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것처럼 와 이걸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분노가 막 차오르고 또 막 난 막 비난할 거리를 막 찾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 상태가 싫으니까 또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면 그 순간 또 몰입해서 잊을 수 있고 지금 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 멘탈이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경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긴 해요 사실. 초반에나 돼야 내가 이거 재발했지 미친놈 뭐 하다가 이게 좀 기간이 지나고 몇 번 반복하잖아요. 이제 솔직히 감흥은 좀 떨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흥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는 그 맞이할 준비를 하는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걸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떤 날 어떤 시간대 사고가 분명 이제 평균적으로 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갖다가 일단은 그 며칠 전후로는 다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있거든요. 물론 저도 좋은 건 아닌데 어차피 사고를 칠 거면 최대한 금전적인 데미지는 낮추면은 심리적인 데미지도 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재발이 이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진짜 무거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또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재발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회복을 할 때 그렇죠. 이제 재발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내가 단도박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행성 질병이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신에게 무겁게 그렇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코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재발할 때마다 억대로 터졌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개털님이 말씀하신 걸 좀 저는 반하는 의견인데, 내가 만약에 뭐 술 먹고 습관이 잘못돼서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있다고 치면은, 물론 이거를 누구 뭐 사람을 쳐서 내가 감옥에 가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저는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내가 갈 길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술 먹고 운전을 하면은 내가 사람을 치든 뭐 사고를 내든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100%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내가 거기를 다 해보고선 정신을 차리냐.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내가 쭉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잘하면 또 그만큼 내가 편한 거고. 그러니까 굳이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그 뒤에 갈 길은 너무 느리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그 쾌락은 엄청나게 몰입돼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평생 갈 것 같고, 막 이렇게 지금 돈 따면은 엄청 행복할 거 이러는데, 사실 따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또 따보신 분들 알겠지만 도박으로 돈 따면 그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뭔가 경험해보고 느끼고 나온다, 이거는 너무 대가가 큽니다. 저는 그래서 재발이라는 거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고, 도박이라는 것도 당연히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죠. 근데 그만큼 도박이 거의 뭐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상처를 준다면, 재발은 거의 폭탄 맞은 거라서 재발은 거치지 않았으면, 물론 이제 거쳤다면은, 그걸 겪었다면은 그래서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해야지, 뭐 다음에는 또 하면은 또 이 정도로 해야지,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워낙 그 한 번의 재발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금 본인에게는 이제 그 차선책이 아직 와닿지도 않고 힘드실 것 같으니까 차선책은 어떠시냐, 이 방법도 어떻게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재발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지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 그래요. 재발을 근데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재발을 했을 때 또 일어날 힘이 없을까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코르님은 이제 재발이 워낙에 무서운 그 무서움을 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엄중하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재발 이제 맞고 싶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하기 전에 혹시 어떤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도박 재발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환경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냥 내가 돈만 지금 잠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서, 혹은 뭐 지금 너무 감시가 심해서 못하는 상황인 것뿐이지, 이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이걸로 만회를 할 거야, 복구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미련, 집착, 도박에 대한 그게 저도 항상 있었고, 그 마음이 있으면은 재발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생기고 뭔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예 그냥 빼버려야 돼요. 도박이란 거를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도박하면은 나쁘게 될 거야라고 아예 그냥 주입을 시키던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아예 이거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좀 개털님처럼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은 제 인생에서 앞으로 도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당연히 행동도 내가 그런 게 못 들어오게끔 엄청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더 재밌게 살거나, 그러니까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인생이 좀 풍요롭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도 다잡고 또 주변 환경도 많이 바꿔놓고요. 네. 도박할 때랑 많이 다 다르게. 네네, 아예 그냥 확 변화를 주는 게 좋다라는 물건 말씀을, 바뀌게 되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네, 다시 태어난 것만큼의 완벽한 변화를 말씀해 주셨고, 도박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님이 오신다고. 그때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죠? 그 전에 저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단도를 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환경도 만들어 놓고, 내 그 금전적인 부분도 다 만들어 놨어.
뭐 통장 뭐 맡기고 다 맡기고 내 수중에 돈 10원도 없어요. 근데 그님이 보시면요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몇십이 됐든 몇백이 됐든 몇천이 됐든 돈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냐? 특별하게 요런 모습입니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날은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하루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될지 거기서 다시 1일차가 될지는 본인 판단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발이 막기가 쉽지 않다는 쉽지 않아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도박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래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거나 뭐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내가 그걸 하던 그 시간대는 난 뭘 해야 되나. 물론 아까도 이거 대신에 대체를 하라 그래요. 여행이 됐든. 근데 이것만큼 재밌으면 대체가 되죠. 근데 이걸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건데 분명히 뭐 2%가 부족하든 20%가 부족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취미 생활이든 어떤 뭐 운동이든 뭐 정말 재밌는 도박만큼의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면야 그분은 유지를 하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재발을 하시는 건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털님 개념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박을 재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미가 아니고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은 결코 못 채워요. 이거 돈의 문제도 사실은 아니고 그냥 그 순간적으로 쾌락이 계속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오면은 내가 미치는 거지. 이게 뭐 왔다고 해서 막 엄청 좋고 이게 아니거든요. 재미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순간적인 쾌락인데 사실 그걸 재미라고 생각하고 이만한 건 없어. 이게 최고야라고 내가 머릿속에 그걸 세뇌시키면은 나는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사실 그게 정말 재미있고 그게 인생의 가치고 그게 내 목표는 그럼 그거 내가 돈 잃어도 해야죠. 그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거는 쾌락이고 이거는 절대 못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거는 재미가 아니구나. 그럼 뭐가 재미있는 걸까?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사실 취미도 별로 없고 그런 인간관계도 엄청 좁아요, 폭이. 왜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이랑 놀아야 되고 관련된 사람들이랑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재미라고 찾을 그럴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벗어나서 그럼 내가 뭐 산책 혹은 뭐 명상, 뭐 운동 당연히 도박할 때 재미없죠. 근데 반대로 다 빼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내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내 몸이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는구나. 내 머리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힘들어요. 노력도 필요해요. 근데 도박은 사실 노력 없이 뭔가 내가 이렇게 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도박이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내 걸로 살려면은 충분히 여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인생이 막 재미있는 일들만 계속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고 노력이 없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노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뭐 시간이라든지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운동 못 하죠.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걸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도박할 수밖에 없어요.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 가족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만약에 이제 재발을 하셨을 때 이제 가족들에게 그런 부분을 고백을 하셨는지 혹은 이제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때마다 억대로 터졌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고백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근데 당연히 이제 정말 싫죠. 말하기도 싫고 진짜 뭐 숨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뭐 도박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잃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따보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잃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이 그때 눈앞에 보이고 정말 괴롭고 힘든데 저는 이것도 그냥 내가 맞서야 돼요. 그냥 발가 벗겨진 채로 이 창피함을 괴로움을 맞아야지. 그 다음에 이게 싫어서 안 하지.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으면은 내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뭔가 숨기고 자꾸 감추고 하면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부끄러움 이런 거를 만회하려고 또 도박에 손대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그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게 도박밖에 없어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거 사실 도박하면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내 인생을 앞에 거를 도박했던 인생을 갈아엎는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괴롭죠. 이제 정말 가족의 간섭도 올 거고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잔소리나 압박 같은 거 심할 텐데 그럼 내가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대가를 내가 100%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단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네.
재발이 됐을 때도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오픈을 하고. 그래도 내 편이 마지막 남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이런 힘든, 물론 잔소리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때는 엄청 싫었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버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힘들면 힘든 거를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말 안 해놓고 아, 나 힘든데 왜 가족은 몰라주나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그건 오픈을 하고 다시 대신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안 해야겠죠.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린 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다 100이면 100 다 똑같진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오픈이 된 건 아니에요. 가족한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사고를 치고 잠시 며칠을 잠적을 했는데 건너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오픈이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거의 지금 한 7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 끊겼어요. 물론 그 과정 사이에서 제가 뭐 가족한테 뭐 섭섭하게 해준 거거나 뭐 관계의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한테 오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해요. 사고는 지가 쳐놓고서 가족에게 무조건 SOS 뭐 도움을 받아야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가족한테 오픈하는 게 본인이 흔히 말하는 단도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 방법으로 가족한테 오픈해서 예를 들어 간섭도 받게 하고 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언제나 말씀드린 게 본인이 판단하시라고. 본인 가족이 이 오픈을 했을 때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다 하시면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관계다 그러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고요. 대신에 오픈할 때는 심리적인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오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족한테 어차피 피해는 내가 말 하나 안 하나 이미 준 거예요. 이미 도박을 한 걸로 이미 충분한 죄인이고 어차피 그 죄값은 내가 치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돈을 뭐 갚아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난 앞으로 이제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봐달라. 혹은 내가 좀 감정이 요즘에 좀 이렇게 되더라도 뭐 우울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처럼 뭔가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조금만 이해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지. 왜냐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게 가족들이 솔직히 막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도 이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차피 이걸 제가 뭐 끝까지 그렇다고 뭐 죽을 때까지 무슨 제가 병자처럼 날 서포트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회복할 때까지만 좀만 도와달라는 거고, 또 이제 거꾸로 제가 받은 만큼 나중에 또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도박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저는 판단을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판단이 안 돼요. 도박한 사람은 이미 이 전두엽이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냥 충동적인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편한 거 위주로. 그래서 힘들겠지만 정상으로 가려면은 그 힘든 거 한번 버텨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죠. 뭐 더 이상 피를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더 터뜨리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소통하지 않으면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거짓말은 계속 이제 거짓말을 계속 이제 발생시키고, 또 그런 빚도 마찬가지로 돌려막으면 계속 이자가 늘거든요. 도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건 어느 순간에 한번 털고선 시작을 하는 게 서로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길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도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재발 없이 그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재발의 위기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면 항상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없게 만들면 항상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술 얘기를 계속 하자면, 제가 술자리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술자리를 안 가면은 그만큼 제가 먹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집에 있는 술을 버리거나 안 사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노력을 해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치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루틴을 내가 만드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를 그런 거 생각 없이 보낼까. 그러니까 안 해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걸 빼고
내 삶을 어떻게 채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은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집밥이 맛이 없죠. 밖에서 계속 뭐 사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은 집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좀 굶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좀 담백하게, 나는 내 입에 혀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걸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삶을 뭐 먹는 거든 뭐 일하는 거든 친구들 만나는 거든 뭐 취미 활동이든 단순하게 그런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나한테 건강할 수 있고 내가 장기적으로 했을 때 뭔가 축적되고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그렇게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그렇게 재발에 대한 위험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만드는 게 세팅이 어렵지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요즘에는 큰 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루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통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게 다예요.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이제 거기 맞춰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은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네. 재발에 있어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개털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재발 없이는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20년을 재발 없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20년 하고 하루가 됐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지가 일단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오래 단도를 했을 뿐이지 이게 정답이니까 재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기에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지. 아직까지는 제가 운이 좋아서 4년 동안 재발 안 했습니다. 근데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끝날 때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발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좀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한마디씩 해주시고 싶다면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가사를 보면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할 때 그 총 맞은 것 같이 아프다는 말을 하는데 재발은 진짜 핵폭탄을 내 가슴에 던진 것처럼 훨씬 더 힘들고 아프고 나만 혼자 터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피해를 피폭을 입는 것처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할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워버려야 돼요. 도박은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것들로 되게 꽉 채워야 됩니다. 도박 엔딩 보시면은 엄청나게 솔루션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좋은 분들이 나와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듣고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오늘은 이걸 실천해봐야겠다. 올해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시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거를 내가 스스로 증명한다면 도박 그거 뭐 별거 있어 끊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저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 항상 증명을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박과 아예 관계없는 삶 다시 태어난 것처럼 도박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내가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박 없는 삶을 좀 작은 노력, 작은 계획이라도 이제 해가지고 먼저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은 기니까 그 긴 인생 동안 플랜을 조금씩 짜면서 내가 완벽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뭐 힘드시면은 잠시 어느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루하루 버티시는 것도 진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발은 회복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다면 그게 이제 너무 무겁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고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기 위한 그런 말이었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